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우리 삶에 향기를 더해주고 또 어떤 이는 마음에 생채기를 남기기도 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왜 진작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지 못했을까? 괜한 정에 끌려 상처받은 시간이 아깝다는 후회 말입니다. 젊을 때는 그저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품격 없는 사람과 엮이느라 마음 상하고 에너지 빼앗기고 결국 내 삶의 질까지 떨어뜨릴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께 꼭 피해야 할 천한 사람 5가지 유형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제가 40년간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깨달은 지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평온하고 품격 있게 지켜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유형, 끊임없이 남 탓하는 사람.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신가요? 만날 때마다 한숨부터 쉬고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 쏟아지는 사람 말입니다. 자식이 못났다. 배우자가 문제다. 친구가 배신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마치 이 세상 모든 불행이 자기한테만 몰려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죠. 얼마 전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박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정말 매력적인 외모에 말솜씨도 좋아서 처음엔 많은 사람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늘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사업이 망한 건 동업자 때문이고, 자녀가 연락 안 하는 건 며느리가 막아서고, 건강이 안 좋은 건 의사가 돌팔이라서, 심지어 날씨가 안 좋은 것까지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더군요. 이런 사람과 오래 있다 보면 신기하게도 우리 자신도 변합니다. 처음엔 위로하고 공감하려 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마치 독이 천천히 퍼지듯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까지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조언해도 해결책을 제시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남 탓하는 게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가 되어버렸거든요. 자신의 실패와 부족함을 인정하기보다는 남을 탓하는 게 편하니까요.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과 만날 때 딱 3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대화 시간을 15분으로 제한합니다. 그 이상은 내 에너지가 빨려나가거든요. 둘째, 그들의 불평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힘드시겠네요. 정도만 하고 화제를 바꿉니다. 셋째, 만남 자체를 점점 줄여나갑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걸 2달에 한 번으로, 나중엔 명절 때만 안부 묻는 정도로요. 여러분, 우리 나이에는 마음의 평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젊을 때처럼 누군가를 바꿔보겠다는 욕심도 그럴 에너지도 없어요.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현명하게 거리를 두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행복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행복해지지만 불평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불행해집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불평불만 듣느라 낭비하기엔 너무나 소중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는 게 얼마나 더 값진 일인가요? 물론 진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라는 게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습관적으로 남 탓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면 감사해야 하고 스스로 일어서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남 탓하는 사람은 도와줘도 또 다른 불평거리를 찾아낼 뿐이죠. 여러분의 황금 같은 노후, 이런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는 더 행복하고 평온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2번째 유형, 돈 앞에서 인격이 바뀌는 사람. 여러분, 사람의 진짜 품성을 알고 싶다면 돈이 걸린 순간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평소엔 그렇게 다정하고 의리 있던 사람이 돈 앞에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작년에 제 지인이 겪은 일입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가족처럼 지냈대요. 명절마다 서로 집을 오가고 자녀들 결혼식에도 빠지지 않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서로 의지하던 사이였죠. 그런데 이 지인이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렸는데 장사가 제법 잘 됐어요. 그러자 그 친구의 태도가 슬슬 변하기 시작하더래요. 처음엔 농담처럼 시작했대요. 야, 너 돈 좀 벌었으니 밥값은 내가 내야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가 점점 노골적이 되더니 급기야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랍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면서요. 지인이 조심스럽게 거절하자 그 친구는 대뜸 이렇게 말했대요. 30년 친구 사이에 그것도 안 되냐고, 돈 좀 벌었다고 사람이 변했다고요.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더래요. 자기가 어려울 때 도와준 건 다 잊고 오히려 지인을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결국 30년 우정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돈 때문에요. 또 있습니다.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재산 정리할 때 보면 사람 본색이 다 나옵니다. 평소엔 우애 좋던 형제들이 땅 한 평, 돈 몇 푼의 원수가 되는 걸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심지어 어떤 분은 동생이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빼갔다고 의심하면서 법정까지 갔대요. 나중에 오해로 밝혀졌지만 이미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더라고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은퇴하고 퇴직금이나 연금 받는다는 걸 아는 순간 갑자기 연락이 뜸했던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투자 좋은 거 있다. 같이 사업하자. 잠깐만 돈 좀 융통해달라. 온갖 달콤한 말로 접근합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은 퇴직금 절반을 지인에게 투자했다가 다 날렸어요. 그 지인이란 사람이 교회 같이 다니던 분이었는데 매주 예배 때마다 만나니까 믿었대요. 하지만 돈을 가져간 뒤로는 교회도 안 나오고 연락도 끊겼다고 합니다. 노후 자금 절반이 그렇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철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정 필요하다면 돌려받지 않을 각오로 줄 수 있는 금액만 줍니다. 둘째, 돈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사람과는 거리를 둡니다. 대화 주제가 늘 돈이면 결국 내 돈을 노리는 거예요. 셋째, 나의 경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없다고 하는 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은 내가 돈이 있든 없든 한결같습니다. 밥 한 끼를 누가 사든 선물을 주고받든 못 받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함께 있는 시간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입니다. 우리 나이에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안전하게 살아갈 보루이고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생명줄이며 자녀에게 짐 되지 않을 자존심입니다. 이런 소중한 것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돈 앞에서 얼굴색이 변하는 사람과는 단호하게 선을 그으세요. 기억하세요. 돈을 잃는 건 다시 벌 수도 있지만 돈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과 배신감은 평생 남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인생의 황혼기에 있는 사람들에겐 그런 상처를 치유할 시간도 많지 않아요. 차라리 조금 외롭더라도 깨끗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진정한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해요. 돈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세 번째 유형, 뒷담화로 관계를 맺는 사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방금 전까지 같이 있던 사람 욕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언니, 오빠 하면서 그렇게 다정했는데 말이죠. 순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럼 나도 저 사람 앞에서는 웃다가 뒤에서는 욕먹겠구나 싶어서요. 몇 달 전 동창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 씨라는 친구가 있는데 모임 분위기 메이커예요. 사람들 모으는 것도 좋아하고 말도 재미있게 잘해요. 그런데 이 친구의 특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없는 사람 이야기하기입니다. 처음엔 그냥 안부 묻는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심해지더라고요. 최 씨는 남편이 바람났다더라. 박 씨네 아들은 사업 망했다더라. 이 씨는 성형수술 했는데 망했다더라. 마치 동네 뉴스 앵커라도 된 것처럼 모든 사람의 사생활을 꿰고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걱정하는 척, 안타까워하는 척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그런 이야기는 좀 하지 말자고 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들 궁금해하니까 알려주는 거라고 자기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뿐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다른 친구한테 들으니 제가 김 씨한테 잔소리했다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예민하고 재미없는 사람으로 말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째, 늘 정보통인 척합니다. 자기만 아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는 듯이 은밀하게 속삭이죠. 둘째, 비밀이라면서 떠벌립니다.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면서 본인이 제일 많이 퍼뜨려요. 셋째, 악의는 없다고 포장합니다. 그냥 걱정돼서 안타까워서 그런다고 하죠. 하지만 진실은 이래요. 그들은 남의 불행과 약점을 먹이 삼아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남을 깎아내려야 자기가 올라간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은근히 우월감을 느낍니다. 적어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안도감 말이에요. 제가 경험한 가장 충격적인 일은 이거였어요. 한 지인이 암투병 중이었는데 병문안 다녀온 사람이 그 모습을 너무 자세하게 떠들고 다니더라고요.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어떤지,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듣는 저도 불편한데 당사자가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싶더라고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은 정보를 왜곡하고 과장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감기였는데 전해지다 보면 폐렴이 되고 작은 부부 다툼이 이혼 위기로 부풀려지죠. 마치 전화게임처럼 이야기가 점점 커지고 왜곡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바꿨어요. 첫째, 그들이 남의 이야기를 시작하면 화제를 돌립니다. 갑자기 화장실 가야 한다고 하거나 전화 왔다고 자리를 뜹니다. 둘째, 내 개인사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도요. 그들에겐 모든 게 떠벌릴 거리가 되니까요. 셋째, 점차 만남을 줄입니다. 바쁘다고 몸이 안 좋다고 핑계를 대면서요. 여러분, 진짜 품격 있는 관계는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으면 조용히 위로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축하하는 거죠. 남의 이야기로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은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을 믿지 않으니까요. 우리 나이에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 진짜 보물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되 퍼뜨리지 않는 사람, 남의 험담보다는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하세요. 기억하세요. 당신 앞에서 남의 뒷담화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는 당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외는 없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그런 대화에 끼지 마세요. 침묵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대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좋은 말, 따뜻한 말도 전하기 바쁜 인생입니다. 왜 굳이 남의 아픔과 상처를 퍼나르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서로를 북돋우고 격려하기에도 부족합니다. 네 번째 유형,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허세 가득한 사람. 여러분, 대화라는 게 뭘까요?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무대 독차지하듯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듣는 사람은 그저 관객일 뿐이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과거 영광에 취해서 사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얼마 전 병원 대기실에서 만난 어르신이 생각나네요. 처음엔 그냥 인사 정도만 나눴는데 갑자기 자기가 젊었을 때 얼마나 잘 나갔는지 이야기 보따리를 푸시더라고요. 대기업 임원이었다. 청와대에도 불려갔었다. 골프를 누구랑 쳤다. 처음 10분은 그래도 들어드렸어요.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말을 좀 하려고 하면 바로 끊고 자기 이야기로 돌아가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무릎이 아파서 병원 왔다고 하니까
자기는 젊었을 때 축구를 얼마나 잘했는데 하면서 또 자기 자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진료 순서가 될 때까지 그분의 일방적인 자서전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분들 또 있어요. 자식 자랑에 빠져 사는 분들. 물론 자식이 잘 되면 기분 좋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해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대화할 때마다 자식 이야기뿐이면 듣는 사람은 지칩니다. 우리 아들이 판사다, 딸이 의사다, 손자가 명문대 들어갔다. 특히 상대방 자식은 안 물어보면서 자기 자식 자랑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고 자랑하면서 상대방 자녀가 취업 준비 중인 걸 알고도 계속 연봉이 얼마고 복지가 어떻고 떠들더라고요. 상대방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도 못 보고요. 더 안타까운 건 SNS에서도 이런 분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매일 고급 레스토랑 사진, 해외여행 사진, 명품 선물 사진. 마치 내 삶이 이렇게 풍요롭다고 광고하듯이요. 댓글로 칭찬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면 외로워하시더라고요. 진짜 속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으니까 온라인에서라도 인정받고 싶은 거죠. 자기 자랑이 심한 사람들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현재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니까 과거의 영광이나 남들의 시선으로 자존감을 채우려는 거죠. 하지만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아무리 자랑해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 과장하고 더 떠벌리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모임 때마다 30년 전 부동산으로 대박 났던 이야기를 하세요. 처음엔 다들 대단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또 그 이야기냐며 슬슬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결국 그분은 모임에서도 왕따가 됐어요. 자기만 모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대처합니다. 첫째, 시간 제한을 둡니다. 10분 정도 들어드리고 나서 약속이 있다고 자리를 뜹니다. 둘째, 맞장구를 치지 않습니다. 과도한 리액션은 더 부추기거든요. 셋째, 내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들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비교 대상이 될 뿐이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안쓰럽기도 해요. 그들도 결국은 인정받고 싶은 거니까요.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받고 싶은 거죠. 그래도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를 다 빼앗길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진짜 멋있는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빛이 납니다. 겸손하게 듣는 사람,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특히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고요. 가끔은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떠들고 있는가? 상대방의 표정은 어떤가? 기억하세요. 좋은 대화는 캐치볼 같은 거예요. 공을 주고받아야 재미있죠. 혼자 공을 독차지하고 있으면 아무도 같이 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들어주는 귀가 말하는 입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남은 인생, 서로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교묘해요. 걱정하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눈빛은 반짝이고 안타까워하는 말을 하면서도 입꼬리는 올라가 있죠. 작년에 제 지인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동안 꽤 잘 나가던 분이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어려워지다가 결국 문을 닫게 됐죠. 당연히 마음이 많이 힘드셨겠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정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위로한답시고 찾아왔대요. 처음엔 고마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화가 이상하게 흘러가더래요. 그래도 한때는 잘 나갔으니까 다행이다. 너무 크게 벌려서 그런 거 아니냐. 조심했어야 했는데.
위로인지 비난인지 모를 말들을 늘어놓더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이 사람이 돌아가서는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대요. 누구누구가 망했는데 집도 팔아야 할 것 같다더라. 부인이 엄청 고생할 것 같다더라. 자기가 가서 보니까 얼굴이 반쪽이 됐다더라. 마치 특종 기사라도 잡은 것처럼 신나서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째, 불행한 소식에 과도하게 관심을 보입니다. 누가 아프다, 이혼했다, 사업 망했다 하면 눈이 반짝반짝해요. 둘째, 디테일을 캐묻습니다. 얼마나 손해봤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꼬치꼬치 물어요. 셋째,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낍니다. 자기는 그런 실수 안 했다, 미리 조심했다 하면서 은근히 자기가 더 똑똑하다는 걸 강조하죠. 더 나쁜 건 이런 사람들이에요. 조언한다는 명목으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사람들. 내가 그때 말했잖아. 그러게 내 말을 들었어야지. 다 내가 자초한 일이야.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계속 비난하고 후회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본 최악의 경우는 이거였어요.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했대요. 평소에 건강 관리를 안 해서 그렇다. 스트레스 받을 일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그렇다. 이제 시간이 얼마나 남았냐. 위로는커녕 공포심만 더 키운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건강검진을 얼마나 자주 받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자랑을 늘어놓더래요. 여러분, 진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조용히 곁에 있어주고 필요한 도움을 묻고 희망을 주려고 노력하죠. 쓸데없는 조언이나 비교 대신 그저 손 한번 잡아주는 게 진짜 위로예요.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아세요? 자기 불안감을 달래려는 거예요. 남이 불행해야 자기가 상대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죠. 남의 실패를 보면서 자기는 아직 괜찮다고 안심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건 병든 마음이에요. 남의 불행으로 위안받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본인들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과는 철저히 거리를 둡니다. 첫째, 내 어려움을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먹잇감이 될 뿐이니까요. 둘째, 그들이 남의 불행을 이야기하려 하면 대화를 끊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해요. 셋째, 점점 연락을 끊어갑니다.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을 안 겪을 수는 없어요. 누구나 아프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진심 어린 위로와 따뜻한 격려예요. 호기심 어린 눈빛이나 은근한 우월감이 아니라요. 진짜 좋은 사람은 내가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힘들 때는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남의 불행을 구경거리로 삼지 않고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죠. 우리에게 남은 시간, 서로의 기쁨은 배로 만들고 슬픔은 반으로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게 진짜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남의 불행을 먹이 삼아 사는 사람들과는 단호하게 선을 그으세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까지 병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남이 넘어졌을 때 손 내밀어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세요. 구경하거나 비웃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게 품격이고 그게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5가지 유형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셨나요? 아니면 가끔은 내 모습도 보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건 누군가를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은 소중한 시간을 지키자는 거예요. 젊을 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면서 부대끼는 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에겐 마음 상할 시간도 에너지를 뺏길 여유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건강하게 걸을 수 있고 맑은 정신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이런 황금 같은 시간을 남 탓하는 사람,
돈에 눈먼 사람, 뒷담 화나 하는 사람,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들과 보내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유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끊임없이 남 탓하는 사람, 돈 앞에서 인격이 바뀌는 사람, 뒷담화로 관계를 맺는 사람,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그리고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현명하게 거리를 두세요. 그렇다고 갑자기 관계를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면 돼요. 만남을 줄이고 대화 시간을 짧게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나누지 않는 거죠. 무엇보다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물들지 않도록 마음의 경계를 단단히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대신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세요.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함께 있으면 웃음이 나는 사람,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사람,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 많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친구 2~3명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돌아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부담이 되는 사람인가요? 나이가 들수록 더 따뜻하고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내 삶의 질을 결정하죠.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천한 사람과 어울리면 나도 모르게 천해집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가? 이 관계가 내 마음에 평화를 주는가? 답이 아니오라면 용기 있게 거리를 두세요. 그게 자신을 지키는 길이고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드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드셨는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모두 더 지혜로워질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마음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